안녕하세요. 저는 돌싱남이고요. 이혼한 지 6개월째입니다. 아들 하나 있고요. 현재는 전 부인이 키우고 있습니다. 전 부인과는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 계약직 여직원으로 입사를 하게 되면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워낙에 반반한 외모였던지라 회사에서 묻 남성들의 관심을 많이 받아왔고 사내의 다른 남자들 몇 명과도 사귀다가 헤어진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인사팀 과장이었던 제게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잘 보이려고 엄청 노력하는 모습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여자가 제게 먼저 사귀자고 고백을 하더군요. 뜻밖이긴 했으나 저도 그때 당시에는 그 여자가 싫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위기에 휩쓸려 그날부터 저희는 사내 커플로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연말이 돼서 인사평가를 할 때마다 당연히 그 여자에게 좋은 점수를 주게 되었고 그 여자는 계약직 직원 중 유일하게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정된 직장에서 착실히 근무를 했고 사원에서 대리로 승진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1년 정도 사귀어 오다가 제가 지방에 있는 연구소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 뒤로 6개월간 장거리 연애를 했고 멀리 떨어져 지내다 보니 서로 권태기가 올 즈음 그 여자가 먼저 결혼을 하자고 졸라대더라고요. 제가 성격이 좀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편이라 사실 그런 말은 남자가 먼저 해야 되는데 오히려 활발하고 적극적이던 그 여자가 제게 프로포즈를 한 거였죠. 그때만 해도 모든 월급은 거의 저축을 해왔기 때문에 제 소유의 아파트도 한 채 마련을 했었고 고급 중형 차도 소유하고 지금 당장 결혼을 한다 해도 큰 부담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여자를 결혼을 생각할 정도로 정말 사랑하는지 제 마음속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고백이 살짝 당황스럽더군요. 전 그 여자에게 우리 시간을 조금만 갖자고 그렇지만 네가 싫어진 건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연락을 않고 지내던 찰나 주말에 그 여자가 제가 머무르고 있는 숙소로 연락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불안해서 혼자 있기 싫어서 내려왔다며 저랑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 울며 불며 매달리더군요. 저도 그 여자가 딱히 싫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정말 끔찍하게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았던 거였죠. 그렇게 그 여자를 겨우 달래고 맛있는 저녁을 먹은 뒤 숙소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여자를 차로 집까지 바래다 주고 다시 숙소로 내려왔습니다. 저는 그 여자에게 지금 당장 결혼은 무리고 올 겨울은 지내고 내년 봄 3월쯤에 결혼식을 생각해보자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여자와 결혼하기로 마음의 결심을 내린 거죠. 그날 이후로 별일 없이 서로 잘 지내다가 그 여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임신한 지 3주 차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 너무 당황스러웠고 제가 어떤 말을 해줘야 할지 처음엔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저와 함께 산부인과에 가자고 하더군요. 지난달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 자고 간 게 임신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전 바로 월차를 내고 그 여자와 산부인과를 찾았고 임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여자는 3월까지 어떻게 기다리냐고 배가 점점 불러올 텐데 하루라도 빨리 결혼식을 하자고 저를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앞당겨서 6월쯤 결혼식을 잡았고 혼전 임신으로 결국 서둘러서 급하게 결혼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지방에서 근무 중이고 서울에 있던 제 소유의 아파트로 그녀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신혼집을 꾸리게 된 거였죠. 전 지방에서 주말마다 서울집으로 올라갔고 그 여자와 함께 문화센터를 다니며 태교에 관한 수업도 들었고 좋은 것만 보여주고 좋은 음식만 먹으면서 그렇게 10달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아들을 낳았고 양가 부모님께서도 많이 좋아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첫 손주였고 너무 예쁘다고 손주 앞으로 작은 땅을 증여까지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워낙 바빠서 주말밖에는 시간이 안 나다 보니 아이가 아빠 얼굴을 못 알아보더군요. 그리고 그 여자도 독박 육아에 많이 힘들고 외롭다고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기를 붙잡고 저를 들들 볶았고 아들 때문에 꼼짝도 할 수 없고 자기 인생은 뭐냐면서 저 없을 때 술도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할 수 없이 회사에 서울 본사로 다시 발령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회사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었고 많이 바빴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매주 가던 집을 잦은 출장으로 한 달에 2-3번 정도밖에 들르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 여자는 심한 산후 우울증이 왔습니다. 혼자서 지내기가 너무 지쳤는지 장모님께 매일같이 전화를 해댄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처가댁에서 아이를 며칠간 봐주겠다고 양해를 해주셨고 그 여자는 친한 친구 2명과 일주일간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하더군요. 저도 흔쾌히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 풀고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실컷 놀다 오라고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여자가 친구가 아닌 다른 남자와 단둘이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제주도에서 제 동기 녀석이 그 여자를 알아봤고 다른 남자와 호텔에서 체크인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쯤 저와 술자리에서 그 사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동영상까지 찍어 제게 보여주었고 전 뒤통수를 크게 한 방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아주 큰 배신감에 그날 저녁 그 여자와 크게 싸웠습니다. 그 여자는 부인하지 않았고 제가 없어서 외롭다는 핑계로 온라인 채팅 사이트에서 남자를 만나왔다고 시인을 하더군요. 그리고 그 남자와 바람을 핀 거였습니다. 심지어 제가 없을 때 집으로 불러들인 사실까지. 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그녀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그 여자는 경찰을 불렀고 이게 가정폭력으로 화근이 되어 그 일로 인해 이혼소송 당시 제게 불리한 상황이 돼버렸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여자를 때렸던 것인데 그 여자는 재판 당시 제가 가정폭력을 일삼아 왔다고 눈 하나 깜짝 않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너무 힘들어서 밖으로 나돌게 되었고 바람을 피운 것이라며 본인의 외도를 정당화시켰습니다. 참으로 가증스럽고 뻔뻔하게 짝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저는 끝까지 아빠로서 제 아들에 대한 책임감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년 넘게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양쪽은 변호사를 선임했고 합의 이혼을 끝내 하지 못한 채 법적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측 배우자는 가정폭력을 쓴 제가 되어버렸고 결국 아들의 양육권은 그 여자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는 한 달에 80만원씩 지급하라는 명령과 제 명의의 차량 그리고 살던 아파트까지 그 여자에게 모두 넘겨주는 조건으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거기에 부모님께서 주신 땅까지요. 대충 계산해봐도 6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어차피 그 여자가 아들을 키워야 되니 저도 그 재산을 넘겨줘도 아깝다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바르고 건강한 아이로만 키워달라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혼 후 한 달이 지나 그 여자가 저와 상의도 없이 제 명의 카드로 대출을 받아 5천만원가량의 빚을 졌었고 제가 들었던 생명보험으로 약관 대출을 1억 가까이 받은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내용이라 이혼 당시엔 밝히지 못했고 이 정도로 만행을 저질렀을 거라곤 누가 예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결국 1억 5천만 원의 빚을 저 혼자 다 변제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이혼의 아픔을 간직한 채 아들에 대한 면접 교섭권은 한 달에 한 번씩 만남을 가져왔습니다. 돌싱남이 되어 다시 본사 발령을 받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회사 부장님과 오랜만에 식사를 하다 느닷없이 부장님께서 조심스럽게 양육비는 얼마씩 주기로 한 거야? 라고 말문을 여셨고 전 한 달에 80만원씩 입금해주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너 연봉 뻔한데 양육비 80만원은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닌가? 근데 걔 네 자식은 맞는 거냐? 하시면서 지난번 모임 때 보니까 너 하나도 안 닮았던데? 내 말 서운해하지 말고
요즘 그렇게 코 껴서 내 자식 아닌데 친자인 줄 알고 양육비 지급해주는 아빠들이 많다더라. 라고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당연히 의심의 여지 없이 내 아들이 맞는다고 했죠. 그러자 그 부장님은 혹시 모르니 친자 검사라도 한번 해보라고 권하시더군요. 그 얘기를 들은 저는 그 여자가 아무리 막장이라도 그 정도까진 아니라고, 우리가 서둘러서 결혼하게 된 이유가 뱃속의 아기 때문인데 설마 그런 일을 벌였겠냐고, 그 정도로 쓰레기는 아니라고 호언장담을 했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그 부장님 말씀이 머릿속에서 내내 떠나질 않았고, 다음날 제 이혼을 맡아주셨던 변호사와 상의 끝에 그 여자에게 친자 소송을 하겠다고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의 소장을 보냈습니다. 그 여자는 제게 쌍욕을 해대며 유전자 검사를 완강하게 거부를 하더군요. 그때부터 저와 변호사는 그 아이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고 친자 검사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마침내 법원의 수검 명령에 따라 아들 녀석을 유전자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전 설마 하며 그래도 아들 생각해서 전 재산까지 다 털어준 건데 그런 일은 없겠지 라고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는 뜻밖에도 불일치로 나왔습니다. 결국엔 내 자식이 아닌 남의 자식에게 6억 원이나 되는 큰 돈을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사람 같지도 않은 이 여자가 저를 2번 죽인 거더군요. 결과지를 보는 순간 저는 피가 거꾸로 쏟았고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목덜미 잡고 쓰러질 뻔한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언 놈의 자식인지도 모르는 그 애를 제 아들이라고 금이야 오기야 이뻐해 주신 저희 부모님께도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내 자식이라고 끝까지 속인 그 여자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고, 피를 말려 죽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전 바로 그 여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고 뱃속의 아기로 인해 결혼을 진행했기 때문에 혼인 취소 소송 및 정신적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그리고 이혼 당시 재산 분할한 제 돈까지 모두 반환하라는 소까지 빠짐없이 청구하였습니다. 그동안 제 자식인 줄로만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 양육권은 제가 가져오기 위해 법정에서 밑바닥까지 보이며 서로 진흙탕 싸움으로 벌였던 그 시간들과 결혼 생활 내내 속고만 살았던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스럽게 느껴지며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법정에서 저더러 친자식인데 그렇게 양육비가 아깝냐며 제게 그 여자는 소리를 질러댔었고, 어떻게 해서든 한 푼이라도 더 챙기려고 저의 재산을 모두 강탈한 그 여자를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몸까지 굳어지더군요. 저는 법원에서 판결을 받는 대로 당장 호적에서 그 아이를 빼버릴 겁니다. 누구 씨인지도 모르는 남의 자식인데 하루라도 빨리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소설 같은 일을 겪으면서 아직까지 부모님에겐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대 독자로 귀하게 컸고 그러다 보니 그 아들 녀석에게도 저희 부모님께서는 워낙에 끔찍하게 생각하셨던 터라 이혼 당시에도 어지간하면 저보고 손주 봐서 네가 참고 살라고 극구 만류하셨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척병력 같은 소식을 들으신다면 두 분은 분명 쓰러지실지도 모릅니다. 그 여자를 마음 같아선 사기죄로 깜빵에 쳐놓고 싶은 심정이지만 이제라도 망가진 제 인생을 되찾고 꼭 보상받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제가 새롭게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큰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